오후 1시 마켓뉴스나우 이동재입니다. 트럼프발 미중 관세 리스크가 점차 완화되고 한미 관세 협상도 긍정적으로 진행됐다는 소식에 코스피가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현재 지수 상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양지수 모두 강한 상승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4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현재 시간 1.43% 오른 3,802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도 1.82% 오르면서 875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양지수 모두 상승 출발했습니다. 장 초반 잠깐 주춤하면서 코스피는 하락 전환까지 이뤄졌지만 이후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3,803포인트 선까지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코스닥도 상승폭을 잠깐 반납한 후 더 높게 반등하면서 현재 시간 1.8%대 강세 보여줍니다. 수급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는 기관이 홀로 지수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 외국인이 4천억 원 넘게 매도 보이고 있지만 기관이 4,100억 원 넘게 매수해 보여주면서 상승 흐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외국인과 기관의 메이저 주체가 쌍끌이 매수 보여주고 있는데요. 외국인이 800억 원 넘게 사들이고 있고 기관이 500억 원가량 사들이면서 순매수 보여주고 있습니다. 환율 상황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이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관망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현재 시간 기준으로 0.14% 하락하면서 1,419원 선 지나갑니다. 계속해서 투자 뉴스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조선과 로봇, 자동차, 드론 등 산업 분야에 대해 AI 대전환을 본격화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로봇 관련주가 일제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성장전략타스크포스 겸 경제관계 장관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산업 현장과 공공분야 실증 확대를 위한 로봇 분야 신규 사업을 시행하며 AI 로봇 기술 개발 목적의 원본 데이터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도 추진한다고 전해졌습니다. 또한 초기 대규모 투자 지원을 위한 국민성장펀드 출범을 통해 첨단 전략산업 생태계 전반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중소벤처기업부는 연말까지 AI 로봇 등 유니콘 기업 육성을 위한 5,700억 원 규모의 펀드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현재 시간 로봇 관련주 주가 체크해 보겠습니다. 현재 시간 휴림 로봇이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5,980원 선 유지하고 있고요. 로봇스타도 9.94% 상승하면서 77,8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3분기 실적 기대감에 또다시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에 따르면 SK하이닉스의 올 3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은 11조 3,434억 원으로 예상됐습니다. 오는 29일 실적 발표에서 증권가의 예상치에 부합한 성적을 거둔다면 SK하이닉스는 삼성전자에 이어 국내 기업 중 두 번째로 10조 클럽에 입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2012년 하이닉스 반도체의 인수 결정을 내린 후 14년 만의 성과로 고대역폭 메모리의 공급 확대와 디램 가격 상승이 맞물린 점이 호실적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현재 시간 SK하이닉스 주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 현재 48만 원 선 근방에서 등락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3.11% 상승하면서 47만 9,500원 선 지나갑니다. LG전자의 인도법인이 현지 IPO에서 흥행을 거두면서 LG전자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LG전자의 성공적인 인도법인 IPO 마무리에 증권가에선 연이어 목표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메리츠증권은 LG전자가 지난 14일 인도법인 IPO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고 상장 후 인도법인의 시가총액이 국내 LG전자 본사를 비롯해 인도 증시 상장사인 월풀인디아와 폴타스보다도 현저히 높은 18조 7천억 원을 기록했다며 목표 주가를 10만 원에서 11만 8천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키움증권에서도 이번 IPO는 2008년 공모 이후 역대 최대 청약 금액을 달성했으며 상장 첫 거래일부터 주가가 공모가 대비 50% 이상 급등하는 등 흥행에 성공했다며 목표가를 10만 원에서 11만 원으로 높여 잡았습니다. 또한 SK증권과 현대차증권 등도 목표가를 상향 조정하면서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 LG전자 주가 살펴보겠습니다. LG전자 현재 시간 7.54% 상승하면서 9만 55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강한 변동성이 동반되고 있지만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좋은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에이펙을 계기로 한미 관세 협상과 미중 무역 협상이 각각 타결 혹은 조율이 될 것으로 보이며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재료가 놓여진 시장 상황 속에서 취해야 할 전략까지 저희와 함께 알아보시죠. 자, 옷장의 출발도 이데일리 TV와 함께 해주시죠. 마켓나우 3부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 오늘도 역사적인 신고가를 또다시 터치했습니다. 눈을 의심했는데요. 3,800포인트를 지금 터치하고 오늘 3,800선에서 안착할 수 있을지 시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자, 진짜 코스피 4,000포인트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올해가 이제 한 2달 정도 남았는데 그 사이에 또 시장이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줄까요? 지금 시장은 우리가 너무 의심하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시장은 워낙 강하고 외국인들이 뭐 오늘 조금 팔고는 있지만 계속해서 우리 코리아에 베팅을 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죠. SK하이닉스는 오늘도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고 삼성전자는 오늘 조금 쉬어갑니다. 보합권 수준에서 그래도 장 초반보다 낙폭을 많이 줄이면서 보합권까지 올라왔고 이러니까 또 지수가 코스피가 올라가고 이런 선순환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한 주의 시작 월요일인데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실 삼성전자 이야기를 하면서 한 주를 좀 출발해 볼까 합니다. 앵커 브리핑으로 함께 알아보시죠. 자, 오늘은 삼성가의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 삼성전자의 주가가 좀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아마도 지난주 금요일에 나왔던 이 뉴스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삼성가의 새 모녀, 홍라희 명예관장, 이부진 사장, 이서연 사장 이 3명이 삼성전자의 주식을 처분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삼성전자 주식 1,771만 주가 넘는 주식을 처분하기로 했는데요. 뭐 구분을 좀 해보면 홍라희 명예관장이 1,000만 주 정도 이제 처분하기로 했고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은 600만 주 정도, 이서연 삼성물산 사장은 171만 주 정도 주식을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신한은행과 신탁계약을 체결했다라고 공시를 했고 내년 4월 30일까지 차근차근 분할해서 주식을 내놓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내년 4월 30일까지라는 겁니다. 자, 왜 내년 4월 30일까지일까요? 자, 과거에 우리가 기억을 좀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고 이건희 선대 회장이 타계를 했을 때 시장에서 그럼 이제 앞으로의 삼성의 지배구조나 이거 상속과 관련된 이야기는 어떻게 될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이건희 선대 회장이 세상을 떠나면서 이재용 회장과 홍라희 여사 그리고 두 딸에게 상속을 해줬습니다. 상속한 액수가 규모로 따지면 한 26조 원이나 되는 상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상속세가 매우 높죠. 그러다 보니까 이 네 사람이 이제 상속세로 내야 할 세금이 무려 12조 원 가까이 됐습니다. 아무리 재벌이고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기업 총수라도 뭐 계좌에 몇 조씩 있진 않을 거 아닙니까? 현금 캐시가.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12조 원을 한꺼번에 상속세를 내긴 너무 힘드니까 이제 그 당시에 정부와 합의를 했습니다. 한 6회에 걸쳐서 5년 동안 6회에 걸쳐서 분할해서 상속세를 납부하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했고요. 내년 4월이면 이제 마지막 6번째 상속세 납부를 하면서 삼성가가 이 상속세를 모두 털 수 있게 되는 시기입니다. 아마도 그것 때문에 지금 홍라희 관장, 이부진 사장, 이서연 사장이 삼성전자의 주식을 팔아서 이것을 상속세를 납부하는 데에 자금으로 쓰기 위한 것이다라고 시장에서는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은 이제 이 세 사람이 어느 정도의 주식을 팔아야 하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확인을 해볼까요? 일단은 이 세 사람이 왜 파는가? 삼성전자의 주가가 그동안 많이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상속세를 어느 정도 충당할 수 있을 정도의 주가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세 사람은 아마도 좀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졌을 겁니다. 삼성가 세 모녀가 삼성전자 주식을 담보로 해서 그동안 과거에 5번 동안 납부할 때 그 당시에는 뭐 주가도 별로 좋지 않았고 지분에 따른 이런 경영권과 관련된 방어도 필요했고 이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주식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아서 그 상속세를 납부하고 있었습니다. 10월 1일 기준, 이번 달 1일을 기준으로 해서 홍라희 명예관장이 한 대출을 3조 2,800억 원 정도 대출을 받았고요.
이부진 사장은 2,500억 원, 이서연 사장이 7,500억 원 가까이를 대출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삼성전자 주식을 갖고 있는 이 세 사람의 주식 보유 가치가 그동안 주가가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주식 보유 가치도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대출받은 금액의 거의 2배 넘게 다 보유 가치가 올라갔습니다. 이러니까 이 대출 금액도 갚을 수 있고 상속세까지 내도 어느 정도 남는 정도의 계산이 나온다는 거죠. 이 정도 수준에서는 이제는 매도해도 되겠다라고 삼성가에서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세를 처분하기 위해서, 클리어하기 위해서 이번에 차근차근 주식을 팔아치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러니까 오늘 시장에서는 이게 나쁜 이야기 아니야? 오히려 이러면 삼성전자 내부에서 지분을 파는 거니까 좋지 않은 거 아닌가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데, 물론 뭐 작년에는 그렇게 이야기가 나왔을 때 작년에도 똑같이 이런 주식 매도가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주가가 많이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시죠. 오늘 삼성전자 주가 초반에는 하락했지만 지금 보합권까지 금방 올라왔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다음 페이지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삼성그룹은 지배구조 개편에 들어가게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재용 회장은 삼성전자 지분을 팔지 않고 상속세를 납부하고 있거든요. 상속세 배당 수익, 이 배당을 통해서 이재용 회장은 1년에 그래도 한 3, 4천억 원 정도의 배당을 받습니다. 이걸 가지고 상속세를 납부하는 데 썼고,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은 이 삼성전자의 지분을 팔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 지분율이 1.65%를 가지고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홍라희 명예관장이 만약에 계획대로 주식을 처분하게 되면 이제 이재용 회장보다 홍라희 관장의 지분율이 낮아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이재용 회장의 삼성전자의 지배 체제에 더 강한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부진, 이서연 그리고 이 홍라희 관장의 지분율이 다 이재용 회장보다 낮아지게 됩니다. 자, 이러면 이재용 회장이 본격적으로 삼성을 지배구조 개편하면서 주도권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지게 될 것이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지배구조 개편이 자연스럽게 이어질 겁니다.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 인적 분할하면서 바이오 에피스 홀딩스를 상장하게 되고, 그리고 최근에 또 정부에서 금산 분리를 좀 완화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삼성에서 지금 금융 지주사를 만들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삼성전자의 주가가 많이 올라서 좋은 평가들을 많이 받고 있는데, 아마 올해 말 내년에는 삼성 지배구조 개편 때문에 여러 가지 뉴스와 이슈들이 쏟아져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저희가 잘 살펴보고 삼성그룹주들을 전반적으로 잘 살펴봐야 된다는 것을 강조드리겠습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판문점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유엔 군사령부가 특별 견학을 중단하며 북미 정상의 깜짝 회동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CNN은 미국 정부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회동을 비공개로 논의해왔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29에서 30일 한국 방문을 조율 중이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유엔사는 27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판문점 견학을 중단한다. 이는 2019년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 제안 32시간 만에 김 위원장을 만났던 번개 회동을 떠올리게 한다. 특히 CNN 관계자들이 이달 초 임진각 평화누리공원 인근 A카페에 트럼프가 방문할 것 같다. 29일에서 다음 달 1일 카페 테라스에서 방송할 계획이라며 대관을 요청한 사실이 전해졌다. 트럼프 행정부는 당시 실무를 맡았던 케빈 김 부차관보를 새 주한 미국 대사 대리로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 이제 시장에서 돈 되는 섹터의 테마 찾아보면서 종목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돈 되는 섹터의 테마는 독립리서치 P&J의 손창현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시장도 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라가는 종목들이 너무 많은데 내가 간 종목을 왜 안 가지? 이런 분들 많으실 텐데 오늘 손창현 팀장과 함께 또다시 좋은 주가 흐름 보여줄 수 있는 신고가를 기록할 수 있는 돈 되는 섹터 테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돈 되는 섹터의 테마는 무엇인지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섹터의 테마는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는 로봇주를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이 나왔죠? 자, 로봇주가 오늘 시장에서 엄청나게 뜨겁습니다. 다른 업종이나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이 다 올라가고 있는데 로봇주들이 특히 상승률이 굉장히 높게 나오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정부에서도 이제 로봇에 대한 앞으로의 규제도 줄여주고 투자도 많이 할 거다. 미국에서도 일론 머스크가 휴머노이드 로봇에 진심이고 이런 상황이 계속 펼쳐지고 있는 상황인데 자, 팀장님 로봇주들을 좀 봐야 되는데 많이 올라와서 지난주에는 좀 조정이 나오는 건가 싶었는데 이번 주에 다시 또 불을 뿜습니다. 일단 오늘 정부 정책 관련된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상승을 한 배경도 없지 않아 있지만 22일부터 25일까지 대구에서 한국판 CES라고 하는 픽스 2025가 열립니다. 이게 이제 미래 혁신 기술 박람회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AI라 로봇이라든지 다양한 기술을 바탕으로 한 그런 이 박람회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슈가 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 일단 기대감에 의한 상승도 연계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박람회를 통한 어떤 결과물을 내놓을지 그리고 어떤 제품을 내놓을지도 이슈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편중이 되는지에 대한 것도 좀 투자 아이디어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로봇 사업이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배경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어떠한 결과물들을 내놓기 시작을 하고 있다라는 뜻으로도 볼 수가 있거든요. 지난주였던가요? 이제 카카오 모빌리티에서 이 주차를 할 수 있는 로봇을 만들었다. 네네. 그래서 서비스를 진행할 거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는 다양한 로봇 관련된 업체들이 결과물을 내놓고 있다라는 것도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로봇 사업이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커지다 보니까 이제 세분화가 점점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스마트폰 초창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마트폰에 처음에는 이제 FP10이라고 하는 기판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을 하면서 거기에 부각이 되면서 카메라 모듈이라든지 디스플레이 패널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그리고 거기에 소재 관련된 종목들까지 이제 세분화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로봇도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산업용 로봇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발전이 되고 거기에 이제 어떤 부품을 착용을 하는지 액추에이터라든지 이런 부분도 계속적으로 발전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런 이슈가 계속 부각이 되면서 시장을 부양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 의미에서 지금 로봇도 세분화가 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산업용 로봇, 공장에서 돌아가는 로봇도 있고 물류 로봇도 있고 의료용 로봇도 이렇게 세분화되고 부품도 가속기, 액추에이터 세분하게 이제 나눠져야 하는 상황인데 오늘은 그중에서도 그럼 물류 로봇 쪽을 좀 집중을 하고 계시잖아요. 물류 로봇을 더 집중해야 되는 이유 또 어떤 종목을 저희가 좀 봐야 될까요? 지난주에 이제 의료용 로봇 관련돼서 얘기를 해드렸고 이번 주에는 이제 물류 로봇을 좀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물류 관련된 시스템이 우리나라에 상당히 좀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제조업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결국엔 물류가 따라와야 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종목은 시메스라고 하는 회사예요. 이 회사는 이제 쿠팡이 동사의 지분을 1% 정도 지분 확보를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쿠팡의 풀필먼트에 대한 다양한 로봇 관련된 이 서비스에 대한 로봇을 공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2대 주주가 또 SK텔레콤입니다. 6.54%를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기업에 대한 직간접적인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런 점에서 이 물류 로봇 관련된 서비스를 진행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점에서 시메스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 종목은 이제 두산 로보틱스입니다. 두산 로보틱스는 잘 아시다시피 이제 두산 그룹 계열의 관련된 종목이죠. 요새 두산 관련된 종목들이 엄청 강하잖아요. 두산 에너빌리티나
주식회사 두산이라든지 그리고 두산중공업 같은 이런 종목들도 상당히 좋은 흐름들을 보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이 대기업이 로봇 관련된 사업을 진행을 하는 가운데 주가 추이를 봤을 때는 가장 많이 못 오른 게 두산 로보틱스다. 그런 점에서 동산 S24나 현대로톰에 이미 물류 자동화 솔루션을 공급을 한 이력이 있고 여기에 대한 레퍼런스도 계속 착착 쌓아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두산이 산업용 로봇에 상당히 많이 강했지만 이제는 휴머노이드 로봇에서도 조금 성과물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배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시메스와 두산 로보틱스는 덜 오른 감도 없지 않아 있고요. 일단 로봇 관련된 종목들의 순환매가 본격화되면 다시 좀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이다라고 일단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두산 로보틱스와 시메스를 주셨습니다. 역시 로봇주들은 뒷배에 대기업들이 누가 있느냐 이것도 저도 잘 살펴봐야 되는데 두산 로보틱스는 두산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이긴 하지만 시메스 같은 경우는 쿠팡이나 SK텔레콤도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걸 좀 살펴보시면서 그동안 또 못 올라왔던 로봇주들이 분명히 따라올 거라는 생각으로 한번 저희가 체크를 해봤고요. 자, 그러면은 손창현 팀장님이 생각하는 물류 로봇 쪽에서 그래도 가장 주목하고 계신 탑픽 종목으로는 뭐 보세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실적이 별로 뒷받침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안정적인 거를 추구를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하면 결국에는 실적이 뒷받침이 되면서 튼튼한 백그라운드가 있는 기업을 선호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현대위아를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동산은 이제 자동차 부품을 여러 가지로 공급을 하고 있는 업체인데 역시 현기차에 대한 투자가 확대가 되면서 동반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는 배경이 이어지고 있고요. 역시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한 결과가 좀 빠르게 진척이 된다고 보면 역시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이슈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현대위아는 이미 이제 메타플랜트 미국의 메타플랜트 공장이죠. 여기에 이 다양한 그런 로봇 관련된 부품들 그리고 제품들을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자동차뿐만 아니라 로봇 관련된 레퍼런스 물류 로봇이라든지 주차 로봇도 동사가 이미 만든 이력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판매가 본격화된다라고 보면 당연히 이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수익으로 조금 추구를 하시는 분들은 실적이 좀 되지 않거나 않아도 상당히 좀 빠르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을 고르시는 게 맞다라고 볼 수가 있지만 실적이 뒷받침이 되면서 이제 로봇 관련된 레퍼런스가 같이 부각이 되는 쪽을 선택하신다라고 하시면 이 현대위아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지금 가격이 53,300원인데 51,300원까지 분할적으로 좀 접근하셔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1차 목표가는 6만 원, 앞선 고점 다 돌파를 해서 6만 원까지 보시고 손절가는 48,400원 그렇게 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현대위아를 탑픽으로 주셨어요. 자동차 주로도 지금 현대차 그룹 분위기가 이제 반전되고 있잖아요. 그것도 우리가 살펴봐야 하겠지만 플러스 알파로 현대차 그룹은 또 로봇의 진심인 상황이니까 또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만약에 상장한다거나 이런 이슈도 또 부각이 되면 관심을 받을 수 있는 현대차 그룹 내의 로봇 관련 종목들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탑픽으로는 현대위아 선택을 해주셨고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돈 되는 섹터 앤 테마 확인해 보겠습니다. 손창희 팀장이 바라보고 있는 돈 되는 섹터 앤 테마 두 번째는 어떤 내용일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오늘 보톡스 관련된 종목들도 오늘 시장에서 분위기가 좋은데요. 오랜만에 또 보톡스가 부각을 받으면서 시장에서 상승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팀장님, 오늘 파마리서치도 잘 가고 파마리서치는 물론 외국계에서 리포트도 나오고 좋은 이야기들이 많은데 보톡스 관련해서 지금 정도면은 이제 좀 저희가 투자해 볼 만할까요? 이 실적 대비해서 우리가 좀 미리 사볼 수 있을까요? 일단 미용 의료기기 쪽 관련돼서는 주가가 단기적으로 고점을 찍고 많이 좀 조정이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이라고 하면 이제 관심을 좀 가지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와서 여러 가지 제품들을 많이 사지만 이제 미용 의료 시술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실적이 뒷받침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올해 이제 미용 의료 시술을 받은 분들이 117만 명이 될 정도로 이게 2009년 대비해 봤을 때 16배가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좀 긍정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게 직간접적인 국내 생산 효과를 본다라고 보면
13조 8천억 정도 수준이고 이게 부가가치는 6조 2천억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나라에 와서 반드시 이제 돈을 쓰는 외국인들의 비중이 미용 의료기기 쪽에 상당히 많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국내는 이제 그런 점에서 보톡스 관련된 회사들이 상당히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찾아오는 외국인들에 대한 그런 캐파가 커지더라도 우리나라 시장 자체에서의 보톡스 시장은 상당히 제한적이다라고 보고 있어서 일단 해외 쪽으로 진출을 계속적으로 하는 기업들을 좀 눈여겨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미용의료 관련된 종목들이 단기적으로 좀 조정을 받았었던 이유가 이제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가 올 연말로 이제 끝날 가능성이 높다. 라는 부분 때문에 최근에 좀 많이 하락을 했어요. 하지만 다시 이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를 3년 연장할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이 좀 뒷받침이 되면서 오늘 좀 주가가 반등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일단 이게 얼마만큼 이 연장이 될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겠지만 그래도 정부 쪽에서 조금 더 이런 사업 쪽을 키우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정책적인 부분을 뒷받침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 라는 뜻은 좀 긍정적으로 보셔야 될 필요가 있어서 많이 떨어지기도 했고 조정이 많이 나왔지만 안정적인 실적을 바탕을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보고 있어서 오늘 보톡스 관련된 종목을 가져왔다라고 일단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보톡스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를 올해 말로 끝낼 거다 이런 이야기 나오니까 약간 실망감이 있었는데 이걸 연장해 줄 수 있는 가능성 뉴스를 저희가 계속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고 만약에 그런데 뭐 이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잘 나온다면 외국인들이 뭐 이 부가가치세 환급 받는 것보다 그 효과가 더 뛰어나다라고 느끼면 앞으로도 실적이 계속 좋아질 수 있겠죠. 그런 실적을 한번 가늠해보는 잣대로 이번에 한번 실적을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관련해서 종목들 좀 체크해 볼까요? 오늘 파마리서치가 일단은 가장 뭐 상승이 잘 나오고 있는데 어떤 종목도 볼까요? 첫 번째 종목 역시 이제 파마 리서치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스킨 부스터의 우리나라 이제 필수 미용 의료 품목이 됐기 때문에 이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와서 스킨 부스터를 시술하고 있는 비용이 상당히 높다. 이제 리쥬란 관련된 부분으로 오늘도 미래에셋증권에서 이제 보고서가 나온 게 리쥬 뭐 일단 이 파마 리서치가 김치를 뭐 표현을 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에 와서 이제는 불닭볶음면 사 먹고 그리고 뭐 치킨 같은 걸 사 먹는데 미용 의료도 당연히 사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좀 긍정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 동사는 이미 벌어놓은 돈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4,800억 정도의 현금성 자산이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다양한 뭐 인수합병이라든지 그리고 이 주주 재고 가치에 대한 부분도 계속 긍정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다라고 보면 좀 긍정적으로 보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서 파마 리서치 첫 번째 종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두 번째 종목은 이제 대웅제약입니다. 네. 대웅제약은 잘 아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일단 동사는 이제 나보타라고 하는 미국 FDA의 승인을 받은 이 보톡스를 미국에 상당히 좀 많이 판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미국 시장 기준으로 시장 점유율 한 36% 정도 되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판매가 별로 안 되더라도 미국에 대한 통신 관련된 그런 제품들에 대한 성장성이 계속 부과가 되고 있다라는 거는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 또한 뭐 일반 의약품에 대한 실적도 나름 좋은 그런 성과를 보이고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일반 의약품과 그리고 보톡스 관련된 부분으로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서 주가도 하락을 단기적으로 많이 했고요. 그런 점에서 관심 있게 보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대웅제약과 파마리서치 두 종목 다 뭐 최근에 좀 주가는 지지부진했지만 반등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보톡스 주 중에 팀장님께서 고르신 탑픽은 뭘까요? 저는 이제 휴메딕스를 한번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이게 보톡스 관련된 톡신에 대한 매출도 있지만 동사가 이제 필러 관련된 그런 매출 비중도 좀 높거든요. 근데 필러가 이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이제 브라질 쪽에서 상당히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필러가 얼굴에만 주로 많이 사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으나 최근에 브라질에서는 가슴이라든지 엉덩이에도 이제 주입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 필러 관련된 부분의 제품이 보톡스와 더불어서 한 축을 형성을 하고 있다라는 건 좀 긍정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LNC 바이오가 최근에 만든 엘라비의 리투라고 하는 그 스킨 부스터 제품이 있습니다. 근데 이 제품이 지금 피부과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없어서 못 팔 정도로 물량이 좀 딸리고 있어요. 근데 그 물량을 동사가 독점적으로 국내에서 판매권을 보유를 하고 있다라는 점도 좀 이제 스킨 부스터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을 하고 있다라는 배경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3분기 실적은 뭐 그렇게 썩 좋지 않을 가능성도 높지만 그래도 연말로 갈수록 실적에 대한 안정성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주가 하락을 한 만큼 실적은 그만큼 좀 매력적인 부분들이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지금 49,650원인데 뭐 49,000원까지 분할적으로 접근하셔도 될 것 같고요. 목표가 1차적으로는 6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45,900원 정도 보시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는 이 물류 로봇과 보톡스 관련된 종목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팀장님께서 선택을 해주셨으니까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손창현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팀장님 좋은 종목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금과 은이 동시에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며 귀금속 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지금이라도 사야 하나는 불안감 속에 실물 시장은 공급 중단으로 사실상 셧다운 상태다. 국제 금값은 온스당 4,365달러, 은은 52달러를 돌파하며 각각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다. 인플레이션 우려와 달러 약세,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가 맞물리며 자금이 실물 자산으로 쏠리고 있다. 국내에서도 파장이 이어졌다. 한국금거래소는 주요 시중은행에 내년 1월까지 실버바 공급 중단을 통보했고 한국조폐공사 역시 골드바 공급을 일시 중단했다. 이로써 시중은행의 귀금속 판매는 사실상 멈춘 상태다. 전문가들은 이번 급등을 안전자산 선호와 유동성 기대의 결합으로 분석하며 은은 산업 수요까지 더해져 상승폭이 더 크다고 설명했다. 다만 가장 뜨거울 때가 가장 위험할 때라는 경고처럼 단기 급등 뒤 조정 가능성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자, 마켓나우 3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SK하이닉스는 여전히 강하고 삼성전자도 낙폭을 줄이면서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고 상승 탄력이 약간 줄긴 했네요. 0.9%대로 3,800선 아래로 좀 내려오긴 했습니다. 3,800을 장중에 조금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가 조금 쉬어가면서 힘이 약해지고 있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873포인트 선 지나가면서 1.6% 가까이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오늘은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강한 모습입니다. 지난주에는 워낙 코스피만 가다 보니까 이번 주에는 또 코스닥에 외국인 수급이 좀 들어오면서 상승 탄력이 나타나고 있는 시장의 분위기 함께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시장의 분위기를 종목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오후장 종목 레이더 이어가도록 할 텐데 오늘은 조호진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어떤 종목을 봐야 할지 타키온 뉴스 조호진 대표와 함께 할 텐데 자, 먼저 이 조호진 대표님이 저희와 방송을 하시면서 이제 계속 연결해서 이 수익을 좀 체크를 하고 계신데 가지고 계신 이 말씀을 해주셨던 그 종목이 현재 어느 정도 상승하고 하락했는지 한번 상승률 좀 체크를 하고 가보도록 할게요. 대표님 일단은
뭐 SK 하이닉스나 두산 에너빌리티는 순항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뭐 지금 화면에 보이신 대로 저희가 방송을 하면서 이제 잡혔던 매수가, 그다음에 그 비교해서 상승률 보면은 SK 하이닉스가 거의 37%, 네.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제 그 금요일에 좀 떨어지긴 했지만 역시 한 30% 정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이렇게 그 아쉬운 종목은 알테오젠인데, 알테오젠 이따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결국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 종목이다. 이것도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SK 하이닉스, 뭐 두산 에너빌리티, 반도체 원전은 뭐 시장에서 지금 워낙 좋은 상황이니까 잘 가고 있고, 뭐 현대로템도 오늘은 뭐 사실 좀 반등이 많이 나오고 있고, 조선주들도 최근에 약간 눌렸다가 올라오고 있는, 알테오젠도 뭐 조금 이따 들어볼게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일단은 첫 번째, 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는 첫 번째 종목부터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SK 하이닉스 봐야겠죠. 자, 이제 삼성전자 잠정 실적은 저희가 확인을 했고, 예. 삼성전자도 영업이익이 10조가 넘어갔고, 예, 예. 12조가 나왔단 12조 말입니다. 나왔습니다. SK 하이닉스는 그러면 우리가 그냥 언뜻 생각해봐도 삼성전자보다 영업이익이 더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 뭐 50만 닉스 이야기 예. 나오는데 가능할까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삼성전자가 지난주에 잠정 실적 발표했는데, 삼성전자는 2번에 걸쳐 잠정 실적 발표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개괄적으로 이번에 3분기에 매출 얼마고 영업이익이 얼마다라고 했는데, 영업이익이 12조를 내놨기 때문에 잠정 실적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 끝나고 나서 좀 지나면 삼성전자가 잠정 실적 또 한 번 발표하면서 그때 IR도 같이 합니다. 그쵸. 그러면서 이제 각 분야별로 사업부별로. 예, DS 부문, 그다음에 이제 그 모바일 사업부가 있는 부분, 나머지 부분 이렇게 다 이제 IR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정확한 건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삼성전자가 컨센서스는 영업이익이 3분기 10조였거든요. 그쵸. 10조 원인데 12조를 내놨기 때문에 거기서 여러 증권사의 해석으로는 이제 결국 반도체 DS 부분이 한 7조 원 정도, 5조 원 정도 예상했는데 7조 원 정도, 많이 그 전망한 곳은 7.7조 원 정도의 삼성전자가 3분기에 반도체 부분에서 영업이익을 달성했을 것이다라고 네네.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이제 아시는 분도 많이 계실 거고, 그다음에 세계적으로 보면 결국 이제 HBM을 갖다가 이제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HBM의 그 D램은 그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를 기준으로 말씀드릴 때 엔비디아에다가 납품하는 HBM은 실질적으로 SK하이닉스가 독점 기업입니다. 독점 기업인데 SK하이닉스가 HBM을 만들면 이게 TSMC 넘깁니다. 그 TSMC 넘기면 TSMC가 갖고 있던 밑에 다이, 베이스 다이에다가 연결을 하는데 그럼 연결해서 완제품을 넘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TSMC의 실적을 봤을 때 그러면 지금 현재 AI가 얼마나 지금 팔리고 있는지 네, 이런 것도 가늠할 수 있는데, 지난주에 TSMC 실적이 나왔는데 실적 아직도 좋았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또 TSMC가 대만 기업이니까 대만에 이제 상장돼 있지만 TSMC ADR은 이제 또 뉴욕 증시에 상장돼 있기 때문에 ADR도 그날 또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TSMC도 잘 됐다. 삼성전자 잘 됐고 TSMC 잘 됐고, 그다음에 결국 이제 그 리소그래피를 하려면 필요한 것이 이제 ASML, 네덜란드 기업이죠. ASML인데 ASML 실적도 잘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우리가 생각했던 AI의 그 붐, AI 효과가 우리가 그냥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막연하게 뇌에서만, 뇌피셜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지구촌 전체에서 AI를 요구하고 AI의 근간은 반도체이니까 반도체 요구하는 수요가 확실히 많구나라는 것이 실적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삼성전자가 영업이익 10조였는데 12조가 나왔으니까 지금 자막에 보신 대로 키움증권에서 그러면 삼성전자보다 더 월등한 D램 기업인, HBM에서는 뭐 비교할 수 없는 월등한 D램 기업인 삼성전자는 엔비디아의 고가 칩에 짝이 되는 HBM 납품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영업이익률이 50%가 넘어갈 거로 HBM만 봤을 때 영업이익률이 50%가 넘어간 걸로 추정되는 SK하이닉스는 도대체 얼마를 더 줘야 되냐라고 생각이 드는데, 키움증권에서는 SK하이닉스의 3분기 영업이익을 12조 원이 넘을 것이다. 야, 네. 뭐 이건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SK하이닉스가 1분기에 9조, 2분기에 10조, 그다음에 이제 3분기에 12조가 12조. 나온다면 점점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전체적으로 SK하이닉스의 올해 영업이익은 45조도 가능하다. 와, 대단합니다. 예. 그렇게 봤을 때 그 올해보다 내년이 더 좋다. 그러니까 결국은 내년에 삼성전자가 HBM4에서 실제로 납품이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냐 중요하지만 어쨌건 내년에도 삼성전자가 납품을 할지라도 현재 SK하이닉스가 갖고 있는 아주 압도적인 그 지배력을 갖다가 훼손할 정도는 아니다라는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아주 긍정적으로 봤을 때. 저는 이제 몇 번 말씀드렸지만 납품 못한다에 저는 오히려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네. 내년에도. 어쨌건 삼성전자 납품할지라도 비중이 작을 텐데
그렇다면 내년에도 HBM 시장 커진다. 엔비디아 시장 커진다. 그렇다면 내년에 SK하이닉스가 올해 영업이익이 4분기까지 합쳐 45조가 나온다면 내년에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은 이미 사실 맥쿼리 증권이 뭐 올해 상반기 내놨지만 내년에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 맥쿼리 증권은 60조 원 정도. 60조에게 나오죠. 예. 그러면 이제 PER이 SK하이닉스 PER이 7배 미만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굉장히 저평가돼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올라가는 건데 야 그럼 SK하이닉스 7배 미만인데 다른 그 회사를 비교해 본다면 대장주를 할 수 있는 뭐 압도적으로 시총이 뭐 내년쯤 되면 아마 엔비디아가 인류 역사상 최초로 5조 달러. 그러면 네. 엔비디아 PER이 얼마냐? PER이 30배예요. 30배. 예. 그럼 삼성전자 PER이 얼마냐? 삼성전자의 PER이 11배. 11배, 11배. 예. 그러면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비교해 본다면 지금보다 더 올라가는 것이 맞다. 그렇다면 지금 화면에 보시는 대로 50만, 지금 42만 원을 찍고 오늘 또 올라가고 있는데. 47만 8천 원입니다. 네. 아, 이거는 사실은 뭐 제가 주위에서 저도 뭐 이 방송을 많이 하고 주식을 갖다 많이 다룬 줄 아니까 지인들 만나면 당연히 주식에 이제 화두고 네네. 넌지시 물어본 분도 계시고 노골적으로 물어본 분도 계신데 얘기해요. 이제 몇 년 전부터 SK하이닉스 사라고 하지 않았냐? 그럼 이제 보다가 너무 비싼데? 아니 하지만 그래도 지금도 저평가다. PER로 보면 저평가다 이거예요. 그쵸. 2017년에 삼성전자가 어떤 일을 했냐면 그때 삼성전자 주가가 230만 원 왔다 갔다 네, 했습니다. 그쵸. 네. 그러다 갑자기 결단을 내려가지고 50분의 1로 액면분할 했거든요. 그거 생각하면 그럼 SK하이닉스도 만약에 이게 50만 원이 비싸다 안 비싸다 중요한 것이 아니고 회사의 지표, 영업이익이 얼마나 내리냐가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야 50만 원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아니 비싸더라도 많이 2배가 된다면 사야 되는 것이죠. 그쵸. 그런 맥락에서 SK하이닉스는 여전히 높이 평가할 만하고 지금 들어가셔도 저희 나쁘지 않고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내일 올라가냐? 저는 장담 못해요. 뭐 이번 주도 어쩌면 제가 장담 못합니다. 하지만 올해나 내년을 봤을 때 SK하이닉스는 지금보다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런 관점에서 네. 제가 제일 추천드리는 투자 방식이 뭐냐면 적금식으로, 적립식으로 수입이 생길 때 나는 이거는 꼭 SK하이닉스 살 거야. 네. 그리고 뒤에 말씀드린 또 종목을 살 거야라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충분히 이제 수입을 낼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지금도 SK하이닉스는 충분히 저평가다. 여전히 상승 여력이 있다. 조정이 나올 때마다 적립식으로 SK하이닉스는 담아야 된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일단은 뭐 말씀해 주신 종목 중에 SK하이닉스가 가장 상승률은 좋은 상황입니다. 자, 첫 번째 종목 봤고요. 자, 두 번째 종목도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바로 공개합니다. 자, 이번엔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아까 뭐 말씀해 주신 종목 랭킹 중에 2위인데 두산 에너빌리티는 오늘은 조금 쉬지만 어쨌든 원전에 대한 약간의 우리 정부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들이 좀 거쳐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지난주에 두산 에너빌리티 한번 팍 튄 적이 있어요. 8만 원이 넘어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두 가지 요인이었어요. 하나 뭐냐면 지금 이름이 바뀌었죠. 기후에너지부 장관이 환경부에서 기후에너지부 네네. 장관을 맡긴 김성한 장관께서 국감에서 질의가 나와서 분명히 말했어요. 나는 탈원전이 아니다. 그러니까 결국 많은 분들이 인지하시기로 저도 방송에 몇 번 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분명히 탈원전이었어요. 그쵸. 이게 모순됐고 잘못된 정책인데 윤석열 정부는 친원전으로 돌아섰고 그러면서 또 민주당 정권을 갔으니까 그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후보 시절에 TV 토론하면 계속 탈원전을 지향하셨어요. 친환경을 강조했죠. 예. 그죠? 네. 근데 갑자기 자신이 대통령이 되는데 주무부처의 산업부 장관을 누구로 앉혔습니까? 두산 김정관 에너빌리티 장관이 출신. 두산 에너빌리티 사장 출신이에요. 그쵸. 저는 거기에 인사의 백미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이. 그 말은 무엇이냐? 이재명 대통령이 또 중간에도 우리는 또 신규 원전 추가를 안 줘라고 얘기하긴 했지만은 산업부 장관을 두산 에너빌리티 출신 사장 출신을 앉혔다는 것은 이재명 정부의 기조는 탈원전은 아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친원전이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민주당의 많은 지지자들이 탈원전을 요구하고 원하니까 거기에 발맞추어서 레토릭으로 말씀하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김성환 장관도 질의를 하니까 나는 탈원전 아니에요. 그 부분이 사실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주가가 한번 올라가는 중요한 모멘텀이 됐고 또 다른 모멘텀은 트럼프 대통령이 줬는데 뭐냐면 그때 이제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월스트리트저널이 단독 보도를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5월 달에 야 우리 원전 많이 지어야 돼. 근데 민간 부지에다 지으려면 뭐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 그러면 연방 정부 갖고 있는 부지 그리고 그 중에는 뭐 들어가냐? 국방부 갖고 있는 부지, 군사기지, 육군에 있는 모든 본토에 있는 군사기지에다가 그러니까 SMR은 전력 규모가 한 300메가와트.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큰 원전은 한 1000메가와트, 1기가와트인데 30메가와트. 그래서 이제 이쪽 업계에서는 이제 마이크로 모듈 리액터, 화면 나온 MMR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군사기지에 MMR 다 지어 30메가와트 정도면 30메가와트 작은 것 같지만 웬만한 도시의 그 전력 수요를 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그래서 야 그거 다 지어라라고 월스전에 단독 보도했다는 것이 또 우리는 워낙 또 정보가 빠르니까 그쵸? 네. 우리나라 장중에도 반영되면서 화면에 보이신 대로 이제 주가가 8만 원이 넘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MMR을 갖다가 지으려고 하는 것은 왜 지으려고 하느냐? 근본적으로 태평양에다가 서면 나라에다가 전기를 공급해야 되는데 섬에다가 전기 송전선 까는 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예 거기다가 군사기지에다가 MMR을 하자. 그럼 누구를 견제하려는 의도냐? 중국을 견제하는 중국이죠. 의도다. 네. 이런 것은 분명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기조가 바뀌지 않는 한 두산 에너지를 비롯한 원전 업종은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아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두산 에너빌리티 뭐 국내 원전도 잘 가고 뭐 사실 이 얘기 나왔을 때 미국 원전주들이 엄청나게 올랐죠. 그렇습니다. 뉴스케일 파워나 오클로나 이런 종목들이 많이 상승을 했는데 우리도 함께 좀 따라가는 이제 동조화되는 경향들을 좀 보여주고 있으니까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 종목 바로 갈까요? 어떤 종목인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세 번째는 알테오젠입니다. 알테오젠이 이제 약간은 조금 이 시청자분들이 약간 걱정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네. 요즘 뭐 워낙 코스피에 집중되고 있고 반도체나 이쪽으로 쏠리다 보니까 바이오 쪽이 약간은 좀 소외되는 느낌이에요. 예, 그렇죠. 그러면 이제 알테오젠 실제로 이제 그 키투르다 SC가 미국 FDA 임상 3상을 갖다가 통과를 하면서 그때 이제 51만 원인가를 찍었는데 네네. UBS 증권의 이제 매도 리포트 때문에 알테오젠이 이제 내려갔습니다. 내려갔는데 그러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기다리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린 가장 강력한 이유 하나 무엇이면 알테오젠의 주가를 상승하는 또 다른 모멘텀 중 하나가 결국 임상 3상이 어떻게 되느냐 중요하지만 알테오젠의 2대 주주가 그 알테오젠을 코스닥에서 코스피를 옮겨달라고 요청을 했고 네네. 그 요청을 박순재 대표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였고 그래서 주관사 한국투자증권을 정했는데 지난주에 저희가 한 주 단위로 말씀을 드리니까 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알테오젠이 12월 18일 날 주총을 임시주총을 할 것 같다. 왜냐면 코스닥에서 코스피를 옮기려면 그쵸. 당연히 이제 주총을 열어야 되니까 그쵸. 임시주총을 할 것 같다는 것이 이제 보도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알테오젠이 차곡차곡 코스닥에서 코스피를 옮기는 이사 준비를 잘 하고 있다. 뭔가 박순재 대표가 요청을 하니까 하기는 싫은데 그냥 구색 맞추기를 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하나하나 옮기고 있으니까 그러면 결국 시간은 누구의 편이다? 알테오젠 주주의 편이다. 그러니까 결국 다가올수록 네. 이제 다음 주면 이제 벌써 11월 넘어가기 때문에 그쵸. 그러면 11월 한 달 지나가면 이제 벌써 12월로 오니까 알테오젠 주주들 입장에서는 코스피 이전이 현실화되고 또 그 안에 많은 또 뉴스도 아시겠지만 키투르다의 그 임상 효과가 다른 것에도 예를 들면 난소암에도 효과가 있다는 것이 나오고 그러면 그것이 다 알테오젠에 다 매출로 귀결되거든요. 네. 이런 점에서 알테오젠도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다 주주들의 이제 편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알테오젠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나머지는 뭐 조선주랑 방산주가 하나씩 있었는데 오늘 좀 반등이 나오고 있고 간단하게만 여쭤볼까요? 조선 방산은 어떻게 대비할까요? 조선은 결국 HD 현대중공업이 현대미포랑 합병을 하는데 합병하는 것이 취소가 되면 문제가 되겠지만 취소되지 않는다면 계속 꾸준하게 보시면 되겠고 네. 그다음에 현대 로템도 방산. 역시 방산인데 이라크 가자 합의가 물거품되면서 공격이 다시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그런 어떤 투심이 지금 다시 활성화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타케오 뉴스 조우진 대표와 함께 공략을 해주신 5가지 종목들 리뷰를 해봤는데요. 다음 주에도 또 어떻게 움직일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주에 또 뵐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마켓나우 3부 저희가 준비한 종목들은 여기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또 내일 더 좋은 종목들 가지고 오후 1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